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저출산 고령사회와 가족 친화 문화 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가 개인이나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또 가족 친화 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출산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점차 줄어들어서 출산율이 점차 저하되는 현상을 저출산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임신 가능한 여성이 있겠잖아요. 가능한 여성이 평생에 걸쳐서 여성 한 명이라고 할게요. 여성 한 명이 평생에 거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 아이의 수, 예상되는 평균 출생 아이의 수를 출산율이라고 하고요. 그게 출산율이 여성 한 명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저출산이라고 부르고요. 임신 가능한 여성이 1.3명 이하로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초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거의 지금 초저출산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매우 심각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타가 났죠. 자, 저출산이 아니고 고령화라고 하죠. 고령화란 뭐냐? 고령화란 노인의 인구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그러니까 노인이 많아지는 현상을 고령화라고 해요. 그러면 총 인구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이 7% 이상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이 되면 이거를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20% 이상이 되게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불러요. 네, 우리 현재 한국은 2021년 기준 16.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인구 비율이 16.5%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령 사회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곧 초고령 사회로 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매우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저출산이 되고 왜 고령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공부해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원인은 저출산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돼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네, 결혼도 별로 원하지 않고 출산도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렇게 늘어났냐 이거죠. 네, 우리 사회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소득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어디에 일자리를 찾거나 고용되는 것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또 결혼생활, 가정생활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돈 이런 것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죠? 네, 이전에는 결혼도 의무였고요. 출산도 의무였어요. 결혼한 사람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됐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무에서 이제는 결혼도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다죠. 결혼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아이를 갖고 싶으면 갖는 거고 아이를 갖고 싶지 않으면 아이를 갖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의무에서 선택으로 가치관이 변하면서 개인의 선택이라고 가치관이 변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과 가정일이 동시에 요구됐을 때
양립이라고 하는 거는 한꺼번에 양쪽의 일이 동시에 요구되거나 이루어져야 할 때 당연히 어렵겠죠.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거는 뒤에 그 다음 단원에 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육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육아에 누구 하나가 뭐 이런 들어봤어요. 독박 육아 이런 것처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출산을 기피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령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 평균 수명이 늘어났죠. 왜 평균 수명이 늘어났을까요? 건강 상태, 영양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향상됐기 때문에 의료기술이 좋아가지고 질병도 쉽게 고치고 또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사는 거죠, 건강하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크게 원인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고령화의 원인이 아니라 원인은 방금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고령화가 우리한테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느냐예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이를 많이 안 낳고 노인의 인구는 늘어난다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노동력이 부족해지겠죠. 왜? 일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은 자꾸 준다는 얘기예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노동력은 부족해졌죠. 그 다음에 노동력 부족하니까 생산성이 저하돼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한다고 해도 경제활동에 참여해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한다거나 힘을 많이 요구하는 일을 한다 해도 그게 쉽게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생산성도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하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사회 경기가 침체가 될 거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죠. 그다음에 국가의 경쟁력도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나라가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뜻이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령화가 심화가 되면 노인 복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해요. 현재 우리나라도 개인 한 명이 노인 여러 명을 함께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 명이 한 명, 5명에서 6명이 한 명을 부양하지만 노인 한 명을 한 5명이 지금 노인 한 명을 부양한다고 한다면 이게 머지않아 줄어들 거 아니에요. 3명 정도의 일하는 사람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지 부담이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의료비 급증하겠죠. 노인들이 늘어나다 보면 그 노인들의 치료비, 노인들이 아픈 사람은 뭐 죽어가는 걸 놔둘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의료비들에 대한 급증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 문제들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노인을 그 보호하는 돌보는 일이 자녀도 이제 자녀의 그 노인의 자녀들이 그 노인을 부양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그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 역시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가 없어요. 출산한 적이 없어. 그러면은 결국은 나이가 든 노인이 초고령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같이 나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친화 문화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저출산이 이루어지고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개인과 가족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가치나 기능을 좀 강화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사회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를 가족 친화 문화라고 해요. 그럼 가족 친화 문화는 왜 필요하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이나 소득이 불안정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또 기회비용이 커지죠. 만약에 출산을 해가지고 내가 직장이나 일을 포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가치, 포기한 가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경제적인 비용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했을 때 가치를 따졌을 때 기회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고요. 출산을 연기하거나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가족 친화 문화가 결국은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자꾸 해체가 되고 결혼을 기피하고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가족의 가치, 가족이 중요하다. 가족의 기능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고 개인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건데 그게 약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약화되는 게 결국은 사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족 친화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가정생활보다 우리 사회가 직장에서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분위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에 빠져 사는 사람. 그러면 당연히 직장 일에 더 집중하다 보면 가족과 함께 밥을 먹거나 가족과 함께 대화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네,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가족의 가치나 가족이 함께하는 어떤 일들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로 인해서 양성평등이 잘 실현되지 않은 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성이 출산을 선택해가지고 출산을 선택하고 출산 양육을 한 다음에 다시 일자리로 복귀를 하려고 할 때 일자리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직장에서 다시 자기 자신의 일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의 가치, 그러니까 내 결혼해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내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결혼도 늦춰야 되거나 결혼을 안 해야 되거나 또는 출산을 미루거나 안 해야 된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들이 아직까지 출산과 양육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부담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친화 문화는 개인만의 노력 또는 기업에서 노력 또는 지역사회에서 노력, 국가에서 노력, 다 어떤 한 분야에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개인, 가족, 기업, 지역사회,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함께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보통 가족 친화 문화로 우리 가족 사랑의 날 해서 한 달에 수요일 저녁은 야근이 없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은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출산과 고령 사회가 되는 것은 결국 가족 친화 문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아까 저출산과 고령 사회의 원인이 되었던 일과 가정이 양립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